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는 박문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가장 따뜻한 이야기일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니까요. 자, 시작할게요. 박문수가 전라도 어느 고을 외곽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때도 물론 남루한 나그네 차림이었죠. 해진 도포 자락에 먼지 묻은 집신, 그리고 어딜 봐도 그냥 떠돌이처럼 보이는 행색으로요. 암행어사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은 파랗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어요. 걷기 좋은 날이었어요. 박문수가 뭔가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려던 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그냥 넘어질 때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을 만난 것처럼 우는 소리였어요. 박문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길가 돌 위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10살도 안 돼 보였어요. 5살? 7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티가 물씬 나는 아이였어요. 작고 마른 몸에 낡은 저고리를 입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 옆에 어른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 혼자였어요. 박문수가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얘야, 왜 울어? 어디 다쳤어? 아이가 손으로 가렸던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한참 전부터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아이가 박문수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달싹했어요. 말을 하려는데 또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한참 만에 아이가 겨우 말했어요.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박문수가 가만히 기다렸어요. 아이가 조금씩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최서방네가 빚을 안 갚았다고 아버지를 잡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빚 같은 거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가짜래요. 가짜 종이래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박문수가 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야? 박돌쇠요. 최서방이 누구야? 이 동네 사람이야? 네. 저기 기와집에 사는 양반이에요. 우리 집 놈 바로 옆에 땅이 있어요. 박문수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뭔가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옆에 있어. 아버지 꼭 돌아오게 해줄게. 아이가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박문수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가요?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박문수가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박문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집 쪽으로 돌아갔어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문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박문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어요. 술 한잔 얻어먹는 척, 길 묻는 척, 여기저기 말을 걸면서 사연을 긁어모았어요. 박문수가 원래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한번 말이 트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털어놓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박문수 눈썹이 점점 내려갔어요. 박돌쇠라는 농부의 사연은 이랬어요. 이 고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문이었는데 그 땅이 토질이 좋아서 최서방이 아주 오래전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 사겠다고 흥정을 붙여봤는데 박돌쇠 집이 안 판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라고요. 그러자 최서방이 작정을 한 거예요. 박돌쇠가 자기한테 큰돈을 빌려간 것처럼 빈 문서를 꾸민 거예요. 그를 아는 친척이랑 짜고서요. 날짜도 있고 도장도 있고 얼핏 보면 진짜 문서처럼 보이는 가짜 문서를요. 그걸 들고 관하로 가서 이자가 빚을 안 갚는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박돌쇠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를 잘 모르니까 뭘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몰랐고 관하 관리는 최서방이 이미 손을 써놨으니까 그냥 박돌쇠를 잡아들인 거예요. 문서가 가짜라는 걸 아는 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최서방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거슬렸다간 본인들도 어떤 꼴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박문수는 그날 저녁 내내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걸 파악했어요.
빈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 관아 관리 중에 누가 최서방과 연루돼 있는지, 박돌쇠 땅의 실제 규모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했어요. 밤이 됐어요. 박문수가 어느 주막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낡은 나무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자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그 아이 얼굴이 눈꺼풀 뒤에서 자꾸 어른거렸어요. 아저씨가요?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그 눈빛이요.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나 싶은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요. 박문수는 그 눈빛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같이 박문수가 움직였어요. 관아가 문을 열기 전부터 주변을 살폈어요. 최서방 집도 지나쳤어요. 기와집이 번듯했어요. 담장도 높고 하인들도 여럿이었어요. 힘있는 양반 냄새가 물씬 났어요. 그리고 관아가 열렸어요. 박문수는 관아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그날 최서방도 관아에 나와 있었어요. 박돌쇠 건을 마무리하려고요. 사또한테 뭔가 귀옛말을 하면서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그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섰어요. 포졸들이 달려들었어요.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그때 박문수가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들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최서방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세상 편한 표정이던 얼굴이 그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포졸들은 멈췄어요. 박문수가 마패를 내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빈 문서 가져와. 박돌쇠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당장 이리 데려와. 박문수가 문서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문서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잉크의 색깔, 종이의 상태, 도장이 찍힌 방향, 날짜와 다른 기록들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 짚어냈어요. 그러더니 문서를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 문서 가짜야. 최서방이 버텼어요. 처음엔 버텼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 그건 엄연히. 버텨봤자야.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날 저녁 동안 파악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문서가 만들어진 날짜에 최서방 친척이 이 고을에 왔다는 것, 그 친척이 글씨를 잘 쓴다는 것, 박돌쇠가 그 기간에 빚을 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동네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최서방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최서방이 무릎을 꿇었어요. 박돌쇠가 풀려났어요. 갇혀있던 곳에서 나왔는데 며칠을 거기 있었던 건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영문을 몰라서 두리번거리는데 관아 마당 밖에서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였어요. 그 작은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맨발이었어요.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던지 숨이 턱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 박돌쇠가 주저앉으면서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가 아버지 목을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박돌쇠도 아이 등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삼키다가 결국 흘렸어요. 아이 엄마도 뒤따라 달려왔어요. 가족 셋이 그 관아 마당 앞에서 서로 꼭 붙잡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문수였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 그때는 잠깐 얼굴에 떠올랐어요. 뭔가 따뜻하고 뭔가 흡족하고 뭔가 뭉클한 그런 표정이요.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가짜 문서를 만든 죄, 사람을 억울하게 올가맨 죄, 그리고 관리를 매수한 죄까지. 박돌쇠노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갔어요. 해가 지기 전에 박문수는 조용히 그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이미 다음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훗날 누군가 박문수한테 물었대요. 나리,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울 때 힘이 어디서 납니까? 박문수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어린아이한테서요. 아이 눈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눈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아이 눈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를 움직인 거예요. 어사가 아이한테 이끌린 거지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제일 정직한 일이었어요. 어떠세요? 거창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길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울음소리 안에 꼭 들어줘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박문수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서 눈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